브레이크가 안 걸립니다. 차가 움직입니다. 멈추지 않아요. 최윤아가 비명을 지릅니다. 핸들을 꺾어도 소용없습니다. 차는 이미 제 의지로 달리고 있고 바깥 풍경이 창문 너머로 무섭게 흘러갑니다. 바로 그 순간 클로이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합니다.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클로이의 표정이 굳습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는 한마디. 내가 시킨 게 아닌데. 화면이 전환됩니다. 어둠 속에서 전화를 끊는 박태호.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이제 하나는 정리됐군. 차량이 추락 직전입니다. 최윤아의 비명이 밤 공기를 가릅니다. 그리고 화면이 암전됩니다. 잠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정말 말도 못하게 터졌죠? 저 지금 손이 약간 떨리거든요. 솔직히 보면서 옆에서 같이 보다가 야, 이거 진짜야? 하고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그 친구 역할을 해드릴게요. 30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게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천천히 하지만 흥분을 유지하면서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화가 시작될 때 각 인물이 어디에 있었는지부터 짚어볼게요. 클로이, 즉 백진주는 최윤아에게 동맹을 제안한 직후였습니다. 겉으로는 손을 잡겠다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박태호와 최윤아 두 사람이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계획을 조용히 실행에 옮기고 있었어요. 클로이가 이 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정말 소름 돋는 게 어느 한쪽도 자신의 진짜 의도를 모르게 각본을 짜고 있거든요. 박태호는 그 시각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윤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정보. 특히 기자회견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사실에 박태호의 얼굴이 굳어요. 그는 표면적으로는 침착하게 반응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또 다른 각도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클로이의 제안을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박태호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있으면 나쁠 게 없다는 판단이었죠. 녹음 파일. 그게 현재 최윤아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임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회장과 최윤아 사이에 뭔가 있다는 얘기. 이 소문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단희입니다. 그리고 박민주는 클로이를 걱정해서 다시 찾아왔어요. 이 남자 정말 마음이 약해서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놔주질 못하는 타입이잖아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클로이가 최윤아에게 동맹을 제안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를 상상해보세요. 서로 믿지 않는 두 여자가 테이블에 앉아서 협력을 논의하는 장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칼날이 숨어 있어요. 클로이는 웃으면서 제안하고 최윤아는 무표정하게 들으면서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고. 클로이의 전략은 이겁니다. 겉으로는 최윤아와 손을 잡는 척하면서 박태호와 최윤아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 두 사람이 서로 의심하게 유도하는 것. 클로이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싸우면 싸울수록 유리해요. 왜냐하면 클로이의 진짜 목표는 둘 다 끝내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번 회차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클로이가 직접 한 말이 있어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끝낼 거야. 이 대사 들었을 때 저 진짜 뒤통수 맞은 것 같았거든요. 시청자들 대부분이 클로이가 박태호만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아버지 죽음의 배우가 박태호니까. 근데 아니에요. 최윤아도 제거 대상입니다. 동맹 제안 자체가 함정이었던 거예요. 최윤아 입장에서는 클로이의 제안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 받아들인 겁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박태호를 압박할 수 있는 또 다른 카드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계산. 최윤아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는 클로이의 제안을 수락하면서도 뒤에서는 클로이 제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상대방을 속이고 있고 상대방도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감지하면서도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협력하는 척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에서 말하는 위험한 공조입니다. 그 시각, 클로이는 제임스 리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리가 뭔가를 찾아냈어요. 백준기 죽음과 관련된 계좌 흐름. 박태호와 최윤아가 함께 움직였다는 정황이 담긴 자료였습니다.
이게 나왔을 때 클로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가 중요해요. 보통이라면 바로 공개하거나 증거로 활용하려 했겠죠. 근데 클로이는 다릅니다. 이 자료를 바로 세상에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이 자료를 미끼로 쓰기로 결심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물어뜯게 만드는 도구로. 여기서 클로이라는 인물의 진짜 무서운 면이 드러나요. 그는 단순히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복수를 가장 정교하게, 가장 치명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증거를 쥐고도 쓰지 않는 자제력.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계산. 그런데 여기서 제임스 리에 대해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제임스 리는 클로이 편에서 움직이는 건 맞는데 행동이 좀 수상합니다. 증거 일부를 따로 숨기고 있어요. 클로이에게 보고하면서도 뭔가 빠진 게 있다는 느낌. 클로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게 이번 화에서 암시됐습니다. 제임스 리가 왜 증거를 나눠서 보관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뇌피셜로 풀어볼게요.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윤아가 복귀한 이후로 분위기가 급격히 흔들렸어요. 임원들 사이에서 회장과 최윤아 사이에 뭔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이걸 감지한 사람이 김단희입니다. 김단희는 드라마 내에서 굉장히 영리한 인물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침착하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가 클로이를 따로 불러서 묻습니다. 최윤아와 손잡은 이유가 뭐냐고. 클로이는 아직 모든 걸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어요. 이 장면에서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꽤 팽팽했습니다. 김단희는 클로이의 정체에 대해 이미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비밀리에 조사를 지시한 상태예요. 김단희가 클로이의 정체를 먼저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한 지점이에요. 박민준이 다시 왔습니다. 이 남자 보면서 항상 안타까워요. 클로이를 걱정해서 찾아오는데 클로이는 이미 다른 세계에 가 있거든요. 박민준이 말리려 했어요. 위험한 일에 혼자 뛰어들지 말라고. 근데 클로이의 반응이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선을 긋는 거예요. 박민준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이었겠죠. 자기가 클로이를 걱정하고 감정을 고백하려 했는데 오히려 클로이한테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나 이제 아무도 못 믿어 너도 포함이야. 이 대사가 박민준한테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손끝이 떨렸을 겁니다. 뭔가 반박하려 해도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박민준이 클로이 복수 계획의 일부를 알게 됐다는 게 이번 화에서 밝혀졌어요. 클로이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이용당하는 상황이 됐고 감정 고백까지 막혔으니 이 인물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가 변수입니다. 박현준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민준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클로이 일에 개입하지 마. 두 사람 사이 긴장감이 다시 올라가는 순간이었어요. 박현준은 최윤아가 돌아온 이상 상황이 더 복잡해질 거라고 말하는데 이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에피소드 후반부에서 바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박현준은 지금 자기만의 퍼즐을 맞추고 있어요. 최윤아 복귀 배후를 조사하면서 예상치 못한 진실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과거 백준기 사건 당시 박현준의 아버지도 연루되어 있었다는 단서.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뜯어볼게요. 왜냐면 이게 드라마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정보거든요. 밤이 됐습니다. 최윤아가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박태호가 있는 곳으로. 먼저 도착한 최윤아는 자신이 가진 무기를 꺼냅니다. 녹음 파일. 그 일부를 들려주며 협상을 시도해요. 박태호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했어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들었어요. 근데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미세한 변화. 굳어가는 얼굴. 이게 박태호라는 인물이 사실 얼마나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최윤아가 요구 조건을 내밉니다. 당당하게. 이제 회장님 앞에서 벌벌 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요구가 따라옵니다. 아델바이오 경영권 일부. 자신의 완전한 복귀. 박태호가 이 요구를 들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 정도 요구라면 자신도 결심이 쉬워지겠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심이 쉬워진다는 게 최윤아의 요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결정이 더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협상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최윤아의 욕심을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굳힌 겁니다. 최윤아는 이 뉘앙스를 눈치챘을까요?
돌아서는 최유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박태호는 이미 전화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화 상대에게 뭔가를 지시합니다. 같은 시각, 클로이는 멀리서 이 만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클로이는 이 만남을 우연히 목격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획된 관찰이었습니다. 클로이가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겠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클로이가 이 만남을 지켜보면서 계획을 실행하려 했는데 최유나의 차에 브레이크 고장이 생긴 건 클로이가 지시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클로이 본인도 몰랐어요. 그러면 누가 한 건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최유나의 차 브레이크가 고장납니다. 클로이의 휴대폰에 문자가 옵니다.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클로이가 화면을 봅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내가 시킨 게 아닌데. 클로이의 이름을 빌린 누군가가 독자적으로 움직였어요. 클로이에게 문자를 보낸다는 건 그 사람이 클로이의 번호를 알고 있고 클로이가 리더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클로이는 그 지시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화면이 전환됩니다. 어둠 속의 박태호. 이제 하나는 정리됐군. 박태호가 전화를 끊는 장면. 이 사람이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 클로이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박태호가 클로이의 번호를 알고 클로이인 척 연락한 건가요? 아니면 클로이 주변에 박태호의 내부자가 있다는 건가요? 제임스 리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 장면이 갑자기 이번 화 초반에 제임스 리가 증거를 따로 숨기고 클로이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설정과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제임스 리. 이 인물이 단순한 조력자가 아닐 수 있어요. 클로이 vs 박태호. 클로이가 복수하고 박태호가 막는 구조. 근데 이 구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건 삼각전쟁이에요. 클로이는 박태호와 최유나 모두를 제거 대상으로 삼고 있고 박태호는 최유나를 제거하려 하면서 클로이의 정체도 의심하기 시작했고 최유나는 박태호와 싸우면서 클로이도 따로 제거하려 준비하고 있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서로를 겨냥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최유나예요. 클로이에게도 박태호에게도 동시에 타깃이 됐거든요. 이번 화 엔딩이 최유나의 차량 사고로 끝난 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박현준이 찾아낸 단서. 과거 백준기 사건 당시 박현준의 아버지도 연루되어 있었다는 거. 이게 왜 폭탄이냐면 지금까지 박현준은 클로이와 어느 정도 같은 편이거나 최소한 적이 아닌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 박현준의 아버지가 백준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클로이 입장에서 박현준도 더 이상 안전한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박현준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숨길까요? 아니면 클로이에게 먼저 말할까요? 제 뇌피셜로는요. 박현준이 이 사실을 클로이한테 먼저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말하는 순간 클로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박현준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보호하면서 클로이와의 관계도 유지하고 싶은 딜레마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 딜레마가 박현준을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번 화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인물은 사실 제임스 리입니다. 증거를 따로 숨기고 클로이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설정. 그리고 최유나 차량 사고 직후 클로이 번호로 문자가 간 상황.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제임스 리가 박태호 쪽의 내부자다. 처음부터 이중 스파이였던 거예요. 클로이를 도운 척하면서 박태호에게 정보를 흘렸고 박태호가 클로이의 번호를 확보한 것도 제임스 리를 통해서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제임스 리가 클로이를 넘어서는 자기만의 목적이 있다. 백준기 사건에서 제임스 리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어느 쪽이든 클로이는 지금 자기가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위기에 있어요. 클로이가 박민준에게 했던 말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나 이제 아무도 못 믿어, 너도 포함이야. 클로이는 이미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박민준에게도 선을 그은 건 아닐까요? 감정에 흔들리는 순간 판단력이 무뎌지고 그 틈을 누군가가 파고들 수 있으니까. 박태호가 클로이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번 화에서 나왔어요. 뒤를 캐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나왔죠.
박태호가 클로이의 정체를 알아내는 속도가 관건입니다. 클로이가 백진주, 즉 백준기의 딸이라는 사실이 박태호에게 밝혀지는 순간 게임의 판이 완전히 달라져요. 박태호 입장에서는 자신이 죽인 사람의 딸이 자신 주변에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충격이 박태호를 더 공격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오히려 당황해서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 뇌피셜로는 박태호가 클로이의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을 드라마가 엄청난 대결 구도로 활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박태호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클로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힌트들이 조금씩 노출되고 있거든요. 차가 급가속됐고 추락 직전에서 화면이 끊겼어요. 최윤아가 죽을 가능성이 있냐고요? 저는 아직 아니라고 봐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최윤아는 아직 클로이의 녹음 파일 복사본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최윤아가 죽기 전에 그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가 먼저 처리돼야 해요. 둘째, 최윤아 캐릭터가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그는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자신만의 상처와 목적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 레이어가 아직 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텐데 그 이후에 최윤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중요해요. 이미 박태호에게 배신당했다는 걸 알게 되면 클로이와의 관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역설적으로 최윤아가 살아남는다면 클로이에게 더 강하게 붙을 가능성도 있어요. 둘의 적이 같아지는 순간 진짜 동맹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클로이의 계획이 본인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클로이는 최윤아도 결국 제거할 생각이었는데 최윤아가 박태호에게 배신당한 이후 오히려 강력한 협력자가 되는 상황. 그게 더 무서운 반전일 수도 있잖아요. 이번 화에서 최삼식이 꽤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딸 최윤아의 행동에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고 박태호와 과거에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삼식이 박태호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 그리고 그 거래가 백준기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서서히 풀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최삼식이 딸 최윤아의 복귀를 위해 자신의 과거 비밀을 숨기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최삼식 본인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클로이와 박현준 모두 지금 이 방향을 파고 있거든요. 방향이 다를 뿐 결국 최삼식의 비밀에가 닿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삼식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순간이 오면 최윤아의 입장이 드라마적으로 크게 흔들릴 거예요. 지금까지 최윤아가 강하게 버티는 이유 중 하나가 아버지의 지지 기반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사실 박태호와 같은 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요. 최윤아가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 고립이 최윤아를 더 위험하게 만들지 아니면 역설적으로 진짜 진실을 말하게 만들지 지켜봐야 할 지점입니다. 클로이라는 인물을 이번 화 한 회만 놓고 보면 완벽하게 냉혹한 복수자처럼 보여요.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클로이가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박민준에게 선을 긋는 장면. 그게 완전히 냉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흔들리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밀어내는 거잖아요. 감정이 없는 사람은 선을 그을 필요도 없어요. 박민준이 곁에 있어도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냥 두면 되거든요. 근데 클로이는 거리를 뒀어요. 그건 박민준이 클로이 마음속에서 여전히 뭔가를 흔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킨 게 아닌데 라는 대사. 이 장면에서 클로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단순히 당황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판이 자신 모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공포. 복수를 설계하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건 자신의 계획 밖에서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클로이는 지금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어요. 바깥을 향한 전선, 박태호와 최윤아를 상대로 하는 복수 계획. 그리고 안을 향한 전선, 자기 감정과 싸우는 것. 이 두 전선 중 하나가 먼저 무너진다면 어느 쪽일까요? 제 뇌피셜로는 박민준이 결정적인 순간에 클로이의 계획을 막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클로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순간이 클로이한테는 배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클로이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드라마가 클로이를 완전한 복수의 화신으로 끝낼 건지 아니면 인간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보여줄 건지. 그게 이 드라마의 진짜 결말을 가르는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조금 깊게 들어가 볼게요. 붉은 진주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악인과 선인의 경계가 굉장히 흐릿하다는 거예요. 클로이는 복수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 이건 당연히 시청자들이 응원하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런데 클로이가 사용하는 방법이 점점 냉혹해지고 있어요. 박민준을 이용하고 최윤아를 미끼로 쓰고 두 사람이 서로 죽이게 만들려는 계획. 이게 과연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최윤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데 볼수록 이 인물도 어딘가에서 피해자였을 수 있다는 느낌을 줘요. 박태호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던 건 아니냐는 의심이 계속 들거든요. 드라마는 지금 이 세 사람 모두를 동시에 나쁜 사람이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을 응원해야 할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번 화에서 많은 분들이 놓쳤을 수 있는 디테일이 있어요. 클로이가 박민준에게 선을 그은 이후 장면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박현준이 박민준에게 경고를 하잖아요. 클로이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근데 박현준이 그 경고를 하는 표정이 단순히 동생 걱정하는 형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이미 박현준은 클로이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현준이 최윤아 복귀 이후 배후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연루된 단서를 찾은 거고요. 박현준이 조사를 멈출까요? 아니면 계속 파고들까요? 만약 계속 파고든다면 결국 클로이의 정체에도 닿을 가능성이 있어요. 박현준이 클로이의 진짜 정체, 즉 백진주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클로이를 막을까요? 아니면 클로이와 협력하게 될까요? 이 부분이 앞으로 전개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차량 추락 직전에서 화면이 끊겼습니다. 최윤아는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이 드라마는 정말 이번 회차에서 주요 인물 하나를 지워버리는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클로이에게 온 그 문자,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를 보낸 사람은 정확히 누굴까요? 박태호의 지시가 어떻게 클로이의 번호로 흘러들어갔는지, 제임스 리가 연결고리인지, 박현준이 찾아낸 단서, 아버지의 이름이 백준기 사건 파일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어떻게 감당할지, 그리고 클로이는 이 모든 게 자신의 계획을 벗어나고 있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얼굴로 다음 수를 둘까요? 과연 클로이의 계획은 완성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손으로 만든 판이 자신을 삼키는 결말로 가게 될까요? 다음 회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오늘 리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 나오면 바로 달려오겠습니다.